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선생님이 예전에 교점 관계다라고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뭐 위치 관계다 이거면 일단 교점 관계다라는 걸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하고 반지름하고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위치 관계를 알 수도 있다. 이건 이제 원에서 나오는 약간 좀 특징적인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자, 우리가 일단은 교점 관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원방은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야.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자, 그리고 우리가 직선은 정리를 하면 예를 들어서 mx 더하기 n 이런 형태가 될 거야. 그러면 우리 교점 관계는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y는 fx와 y는 gx가 있었을 때 교점을 구하는 식 그러면 y는 fx는 gx다 이렇게 썼던 거 앞에서 기억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 말은 뭐였냐면 실제로 대입을 했다. y끼리 서로 같으니까 얘하고 같다 이런 개념인 건데 자, 이것처럼 이런 y는 꼴로 정리되어져 있지 않은 형태에서는 둘이 같다 이 개념이 어떤 거에 해당되는 거냐면 결국 이 y하고 서로 같은 거다. 즉, 이 1차식을 여기에 대입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x의 제곱, 그 다음에 mx 플러스 n의 제곱, 그 다음에 ax 더하기 b, mx 더하기 n 더하기 c는 0. 자, 이렇게 딱 정리를 하잖아. 그러니까 이 식이 바로 뭐였냐면 이 y가 서로 같다라는 거니까 이게 바로 교점을 우리가 교점을 구하는 식이 됐던 거야.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판별식 D를 통해서 D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잖아. 자, 이 실근이 바로 교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D가 0보다 이렇게 대입을 해서 D가 0보다 크다 이러면 교점이 두 개다. 그러니까 원하고 직선이 교점이 두 개가 된다는 얘기는 자, 이러한 녀석이 된다는 얘기고 D가 0이라는 얘기는 중근을 갖지? 그럼 이거는 접한다 개념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D가 0보다 작다 이러면 허근을 갖는 거잖아. 허근은 바로 교점이 없다 이렇게 개념으로 보셔서 이렇게 만나지 않는다. 자,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문제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이 방법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벌써 계산 과정이 또 많이 길기도 하고요. 계산 과정이 길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계산 과정이 좀 길고 그 다음에 우리 원에서는 원하고 직선이 나오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용하는 게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좀 숙달을 시키려면 문제 자체를 지금 연습할 때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좀 좋아하는 방법은 방법 두 번째에 해당되는 내용일 거고 얘는 점과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자, 이게 바로 D가 될 건데 그거하고 반지름하고 비교를 해서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하고 반지름하고 했는데 반지름이 더 크다라는 얘기는 그림을 그려보면 반지름이 더 크다는 얘기는 이런 그림이 된다는 얘기고 D하고 R하고 같다는 얘기는 이렇게 접한다는 얘기인 거고 D가 더 크다라는 얘기는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더 크니까 이거는 만나지 않는다. 자, 이런 개념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대입해서 두 식이 교점 구하는 식, 자, 교점 구하는 식,
즉 이 y를 여기에 대입해 가지고 판별식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은 선생님은 비추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선생님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하고 반지름하고 이용을 해서 문제를 구하는 거를 좀 더 추천한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방법 2를 이용을 해서 푸는 거를 연습을 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필수예제 13번 이제 한번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푸는지 한번 좀 볼게요. 자, 얘도 일단은 대입을 해서 x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k 제곱은 2. 자, 이렇게 놓으면 이 식이 바로 뭐였냐면 교점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두 식의 교점을 구하는 식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의 판별식 D를 가지고 우리가 실근은 교점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구하는 방법도 있고요. 하나는 원의 중심, 자 여기 중심 0,0, 그 다음에 직선 x-y 플러스 k, 그리고 반지름은 루트 2.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는 방법인데 선생님은 이 방법을 좀 더 추천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실제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를 이제 한번 보자면, 자 여기서는 판별식 D 방법을 이용을 했죠. 자, 아까도 얘기한 대로 자 얘를 여기다 대입했어. 대입했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교점을 구하는 식이야. 그래서 정리를 해서 판별식 D를 구해봤더니 이렇게 나왔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고 문제를 풀어준 거고요. 접한다 그러면 판별식 D가 0인 거고요.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 D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하는 거야. 제일 먼저는 일단은 판별식을 이용을 하려면 일단 대입해서 일단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어주고 판별식을 할 거야. 근데 선생님은 이 방법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은 자 이거야. 자, 그림을 그려보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러면 딱 여기서 D가 R보다 작구나, 딱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점과 직선 사이니까 x-y 플러스 k는 0 쓰고, 그 다음에 이게 반지름은 루트 2다라는 녀석을 써서 여기서 D는 R이니까 D는 루트 1 플러스 1분에 대입하면 루트 K고, 얘는 이게 D였고 얘가 R인데 D가 R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래서 K는 2보다 작다, 절대값 K는 2보다 작다 나와서 K는 마이너스 2와 2 사이다. 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은 문제 푸는 거를 적극 추천하는 바입니다. 접한다 이러면 D는 R이다. 자, 일단 그림부터 그리면 재빨리 그리면 D하고 R하고 같지. 만나지 않으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테니까 D가 R보다 크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줄 거야. 그래서 항상 그러면 우리는 중심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식을 여기에서도 굉장히 많이 숙달을 하니까 우리는 이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푸는 거에서 좀 자신감이 생길 수 있으니까 판별식 D보다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하고 반지름하고 비교하는 거를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389번 확인 체크 문제를 통해서 문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좀 볼게요. 자, 선생님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반지름이다, 이거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를 좀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1번을 봤더니 1번은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렸더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림을 그렸더니 D가 R보다 작구나, 이걸 적어 놓고,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니까 점하고 직선하고 반지름을 이렇게 가로로 적어준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용하는 공식, 그 다음에 반지름.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D가 R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작다. 그래서 정리하면 절대값 K는 5보다 작으니까 K는 마이너스 5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는 뭐 D는 R이다라고 하니까 여기까지는 다 똑같을 텐데 여기 등호가 부등호가 등호로 바뀌는 거니까 K 값이 나올 거고 여기서는 D가 0보다 D가 R보다 클 거니까 이렇게 나와서 K는 5보다 크거나 또는 K는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390번 볼게요.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K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자, 이런 것도 이거를 Y에 대해서 정리하면 벌써 분수 나오니까 벌써 이거는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림을 이렇게 그려. 그러니까 원하고 직선의 어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런 그림을 그리고 아, 이렇게 됐네. 그러면 얘는 D가 R보다 작구나. 그러면 우리는 일단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였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이 중심점 좌표를 구하려면 일단 표준형으로 일단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표준형으로 우리는 먼저 구해 주시면 원의 중심은 2,3, 반지름은 2, 그다음에 직선은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딱 적어 주시고 자, 이런 딱 세팅을 해 놓으면 문제가 되게 쉬워지겠죠.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식에 의해서 얘가 D고 얘가 R인데 D가 R보다 작다 이렇게 적어 주시면 여기 루트 25니까 5가 될 거고 계산하면 절대값 K-6은 10보다 작다. 그래서 K-6은 마이너스 10, 10. 그래서 양주 6 더하면 K의 범위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16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예제 14번을 보면 현의 길이를 구하여라. 어떤 원하고 뭐 현의 길이 구하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야말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되는 거야. 자, 그림이 항상 우리가 원하고 직선 문제가 나오면 약간 그림을 통해서 문제를 접근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 좀 문제가 좀 쉬워질 거야. 그래서 원 그리고 그다음에 직선 딱 그려서 현의 길이면 이게 현이지. 여기는 이 현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공통현 길이 구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자, 중심점 찍고 자, 이거 그림 그려놓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고 반지름 체크해서 얘는 피타고라스로 구하는 거야. 그러면 A, B는 그거의 2배가 될 거니까 자, 제일 먼저 뭘 먼저 구해야 되겠어요? 자, 일단 중심 반지름을 먼저 일단 구해야 되겠지. 그리고 두 번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리고 피타고라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종적인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설명에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자, 여기 중심점 좌표 중심에서 선분의 발 H인데 여기는 이걸 구하는 거야. 자, 이 길이가 바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였으니까 점하고 직선 EX, Y-4는 0 쓰고 그러면 이거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적용을 해보면 2의 제곱, 1의 제곱, 절대값 마이너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4. 자, 이거를 한 게 지금 여기 지금 설명되어져 있는 것처럼 루트 5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 길이가 루트 5가 됐던 거고 자, 여기서 지금 반지름은 루트 8, 2루트 2였으니까 그냥 여기다가 루트 8이라고 그냥 적을게요. 여기가 루트 8. 그러면 여기 있는 이 AH의 길이가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여기는 8은 5 플러스 AH의 제곱이니까 AH는 루트 3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이 현의 길이는 AH의 2배였으니까 2루트 3이다. 자,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문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그림 그리고 원 그려서 직선 그려놓고 점 그리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수직 표시 반지름 여기 표시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자연스럽게 그려놓으면 자, 이게 바로 풀이하는 순서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반지름, 피타고라스 2배.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9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문제를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구해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자, 원 그리시고 점, 중심점 하고 그 다음에 직선 그려놓고 여기 표시, 직각 표시, 반지름 표시, 땡, 땡. 자, 이게 문제 구하는 순서야. 그러니까 일단 나는 원의 중심하고 반지름을 구해놔야 되겠지. 그러면 중심과 반지름 구하려면 일단 표준형으로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표준형으로 구해줬더니 중심은 3,4, 반지름 2.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자, 여기 구할 거지? 그러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여기다가 원의 중심 적고요. 직선 적어주시고요. 직선에 이렇게 는형꼴로. 그 다음에 뭐 혹시나 뭐 반지름도 그냥 적어줄게요.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루트 2가 나왔는데 즉 이 길이가 바로 루트 2였던 거야. 이 길이가 루트 2. 반지름은 2였으니까 여기 반지름은 2. 여기 길이는 피타고라스로 하시면 루트 2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여기 있는 이걸 h라고 할까요? AH의 길이가 루트 2가 나왔으니까 선분 AB는 그거의 2배니까 2 루트 2가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92번 보겠습니다. 392번은 자, 이 문제는 현의 길이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역으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놓고 봤더니 여기 있는 이 현의 길이가 4라고 돼 있으면 우리가 이 아까 같이 그냥 문제를 푸는 것처럼 이렇게 표시를 할 건데 이 길이가 4인데 여기 반띵 하니까 여기 길이가 2가 될 거야. 자, 2가 될 거고 반지름은 문제에서 주어져 있듯이 3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 있는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피타고라스로 루트 5다라는 이런 그림이 아직 문제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현의 길이가 4다라는 것까지를 통해서 나는 여기를 알 수 있었어. 자, 그러면 결국 이 문제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루트 5다. 자, 이런 거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루트 5다.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적용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고요. 이 값이는 5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 절대값 k-5는 5가 돼서 k는 양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k는 10이다 라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필세제 15번 볼게요. 자, 여기서도 점에서 원의 그은 접점 T, PT 길이를 구하세요. 이랬는데,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자꾸 쫄지 말고 그림을 그리세요. 그림을 그리면 쉽습니다. 그림 그려라. 그래서 이렇게 원 하나 그리고 당연히 이 점 3,2는 원 밖에다가 이렇게 그어야 되겠지. 왜냐면 점에서 원에다가 그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접점 T 해서 접점을 하면 이렇게 직각 표시해 주는 거 잊지 말고요. 그러면 우리가 직각이 딱 나오면 피타고라스를 이용을 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여기 PT 길이를 구하라고 했어. 이 PT 길이를 구하라고 했어. 여기를 X라고 놓을게요. 자, 그러면 자, 여기 길이는 반지름이잖아. 얘는 반지름이니까 구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길이는 선분 CP의 길이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나는 이 길이하고 이 길이 알면 X는 피타고라스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고. 무슨 말 알겠지? 자, 그래서 자, 우리는 자,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시면 일단 원의 지금 여기에서 중심을 구하기 위해서 표준형으로 일단 바꿨습니다. 그래서 표준형으로 바꿨더니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알았고 반지름이 2다 라는 걸 알았네요.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는 2다 이렇게 했어.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는 이 CP 길이를 알면 우리는 피타고라스로 구할 수 있으니까 이 CP 길이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식에 의해서 구하면 루트 34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삼각형만 끄집어내면 여기가 2였고 여기가 루트 34였던 거야. 그래서 여기 길이를 구하면 피타고라스로 구하면
여기 34는 2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그래서 x는 루트 30이다. 이렇게 문제를 구하는 거여서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항상 우리는 원의 중심, 반지름. 알겠죠? 그리고 그림을 그려보면 생각보다 좀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직각을 되게 많이 줍니다. 그럼 직각삼각형이 나오면 피타고라스를 이용하는 게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좀 항상 원은 중심 반지름 위주로 생각을 한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필수제 16번 보시면 자, 이 원 위에 뭐 직선이 있는데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 이것도 시험 문제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자, 얘도 항상 원은 중심 반지름. 항상 이 생각을 해주시면 어렵지 않아요. 자, 얘도 그림 그려보시면 여기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얘는 이렇게 원이 있고 이렇게 직선이 있었어. 그러면 자, 원의 중심 이렇게 딱 표시를 해주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원 위에 있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최대 최소를 보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만약에 이 점이 여기 있으면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이만큼이 될 거야. 근데 얘가 언제 거리가 제일 짧아지겠느냐 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 점에 있었을 때 지금 이 점과 여기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가장 짧겠지. 그죠? 직관적으로 여러분들 봐도. 자, 그 다음에 그럼 가장 큰 점은 어떤 점이 될 거냐? 바로 여기 점에 있었을 때, 이 점의 위치에 있었을 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가장 길겠지. 나머지 점에서는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 길이보다는 이 길이가 가장 더 기니까. 그래서 봤더니 결국은 여기 있는 이 점은 이게 바로 뭐죠?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인 거지. 그 다음에 여기는 반지름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 길이가 최소가 된다라고 했었는데 이 길이는 다시 그려보면 여기서 이제 여기 점은 이 길이는 D에서 반지름을 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값은 D-R이 최소가 되고 최대값은 D에서 R을 더한 거니까 최대는 D 플러스 R이 된다. 얘는 최소, 최대. 그러니까 결국 얘도 중심과 반지름하고 그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었던 겁니다. 알겠죠? 자, 지금 그 설명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건데 자, 우리는 원 나왔으니까 중심 반지름 구하기 위해서 표준형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우리가 표준형으로 바꿨습니다.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중심점은 1,-2가 됐던 거고요. 중심점은 1,-2가 됐던 거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거리의 최소는 우리가 D 플러스 R이 최대고 D-R이 최소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중심, 직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3루트 2, 그 다음에 반지름은 2루트 2. 그래서 최대값은 D 플러스 R이라고 했으니까 5루트 2가 될 거고 최소값은 D-R이 되니까 얘가 이렇게 될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93번을 볼게요. 393번.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문제 나오면 문제 나오고 접점 나오고 이러면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해주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원을 그리면 중심 반지름 이거 항상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려준다.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자, 원 그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의 중심을 알기 위해서 표준형으로 일단 구해야 되겠지. 표준형. 왜?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봤더니 중심은 1,-2, 반지름은 3이야. 자, 그런 다음에 점 A에서 그은 접점 여기가 B인 거고 자, 그래서 AB가 5였던 거고 자, 근데 반지름은 3이었던 거고 근데 그러면 이 A5의 길이를 4라고 하면 안 돼요.
여기가 지금 빗변이 5가 아닌 거야. 여기 이거 함정 때문에 낸 거예요. 이게 함정이에요. 여기가 함정. 그래서 피타고라스에 의하면 A5의 길이는 루트 34다. 우리는 아직 뭐 점 A를 정확하게 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상에서 선분 A5는 루트 34다. 이거를 끄집어냈단 말이야.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자, 그래서 우리는 선분 A5A는 루트 34다. 그러면 여기에서 A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올 거고, 정리를 했더니 얘가 나와서 A의 값은 마이너스 7하고 3이 나오는데 양수 A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는 3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줬습니다. 자, 394번 얘도 되게 중요한 문제. 거리의 최대 최소 구하라고 했는데, 자, 이것도 그림을 그려보시면, 자, 여기에서 원 그렸고요. 직선 그렸어. 그러면 원의 중심하고, 아까 자, 이 노란 점에 있었을 때가 최소인데, 이 노란 점에 있었을 때는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 있는 거 D. 이 D가 뭐라고 그랬지?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근데 거기서 반지름을 빼주면 되겠죠. 그지? 최소는. 최대는 파란 점에 있을 때야. 파란 점은 저 D에서 반지름을 더해준 거니까 D 플러스 R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녀석은 우리는 이게 풀이었는데 결국 필요한 거는 이 D,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필요했었으니까 우리는 원의 중심,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식에 의하면 이 값이 7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D가 7이 나오고 반지름은 4가 될 거니까 거리의 최대값은 11이 되고요. 최소값은 3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원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원의 중심, 반지름 이런 약간 표준형으로 바꿔주는 거. 그다음에 직선이 나왔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가 웬만한 것들이 다 풀리니까 그걸 좀 잘 염두에 두시고 직각삼각형 나왔을 때 피타고라스까지도 잘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알겠죠?